최근 한국의 기술력이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매우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현대차 그룹이 소유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 올 뉴 아틀라스는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로봇은 단순히 인간의 동작을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많은 외신에서도 연일 극찬을 하고 있는데요. 로봇의 미래를 미리 보는 듯하다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로 한국의 로봇 기술은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합니다. 아틀라스가 일하는 모습은 마치 미래의 작업 현장을 직접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 세계 로봇 산업에서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떠한 능력을 가졌으며 첨단의 기술이 포함된 것일까요? 오늘의 스토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시작 전 1초면 되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다면 오늘 하루도 행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유명 과학 잡지사에서 5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셜리입니다. 25에 처음 이 일을 시작했으니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과학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작은 세상에서 시작해 큰 우주로 나아가는 과학의 세계는 항상 저를 매료시켰죠. 하지만 단순히 과학이 좋아서 이 일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과학 기자가 되기까지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답니다. 제가 과학 기자가 되기로 한 건 대학 시절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연구자가 되고 싶었는데 중간에 그 꿈을 잠시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과학과 사랑에 빠져 있긴 했지만 연구실 안에서 하루 종일 실험과 데이터를 다루는 일상이 과연 제게 맞는 일일까 고민하게 됐거든요. 연구보다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더 큰 세상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죠. 그렇게 진로를 고민하던 중 대학 마지막 학기에 참여했던 과학 잡지사 인턴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과학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깨닫게 됐죠. 다양한 과학자들과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연구 성과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과정에서 느꼈던 짜릿함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 길로 저는 과학 기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죠.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대학 졸업 후 과학 잡지사에 입사하려고 했는데 유명 잡지사들은 경험이 없는 신입 기자를 잘 뽑아주지 않더라고요. 면접에서도 과학 기자로서의 비전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존심이 무너지기도 하였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작은 온라인 과학 매체에서부터 시작해 경험을 쌓고 꾸준히 글을 써나갔습니다. 첫 직장에서는 작은 문제로 폐간이 되는 바람에 곧바로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했고, 그렇게 몇 번의 이직을 겪으면서 점점 과학 기자로서의 능력을 쌓아갔죠. 지금의 잡지사에 들어온 것은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유명 과학자의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쓴 것이 화제가 되면서 지금 잡지사에서 저를 주목하게 됐거든요. 첫날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의 설렘이 아직도 기억난답니다. 그때 저와 마주한 상사가 첫 마디를 이렇게 하더군요. 이곳에서는 평범한 기사를 쓰면 안 돼요. 독자의 호기심을 사로잡아야 하죠. 이 말을 듣고 저는 흥미로운 기사를 쓰는 데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 맡은 일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AI가 얼마나 사람의 삶을 바꿀지를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연구소 현장을 방문한 후 모든 게 달라졌죠. 현장에서 만난 연구원들은 저에게 AI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AI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 인간의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AI가 언제까지나 인간의 통제 하에 있을 수 있을지 등 생각해 보니 너무도 흥미로웠죠. 물론 그러한 일들이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은데요. 취재를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제가 작성하는 기사들은 종종 민감한 이슈와 연관될 때가 많아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몇 년 전 한 제약회사의 신약 연구에 대한 기사를 준비할 때가 있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자신들의 신약이 환자들에게 획기적인 도움을 줄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죠.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그 신약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답니다. 그러한 사실을 기사에 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컸죠. 저 하나의 기사가 큰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결국 저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기자의 역할이라는 신념으로 기사를 작성했어요. 그 기사가 나가고 나서 회사 측으로부터 강한 항의가 들어왔지만 오히려 독자들에게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과학이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자를 하다 보면 이런 갈등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도 자주 겪게 되는데요. 얼마 전 제가 우주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던 중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구소에서 기밀로 다루던 탐사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었는데요. 원래는 기자들에게도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였죠. 그 데이터는 화성 표면에서 예상하지 못한 물질을 발견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직접 자료를 유출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를 기사로 쓸지 말지 굉장히 난감했어요. 만약 보도를 하게 되면 독자들에게는 엄청난 흥미를 끌만한 이야기지만 연구소와의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편집장님과의 수많은 상의 끝에 해당 내용을 보도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 대신 연구소 측과 협력하여 데이터를 일반 독자들에게 안전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죠. 그 덕분에 독자들에게는 고급 정보 대신 화성 탐사에서 발견된 의외의 사실들이라는 기사를 통해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었고 연구소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과학 기자로서 진실과 신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느끼게 된답니다. 최근 저는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가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봇공학과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특히 한국은 이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며 세계 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제가 취재했던 몇 가지의 사례에서만 보더라도 한국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몇 달 전 한국의 한 연구소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로봇을 취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로봇은 단순히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환경을 학습하고 주변 상황에 맞게 경로를 변경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물론 자율주행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의 연구는 특히 장애물 탐지와 극복 능력에서 눈에 띄게 뛰어났죠. 그 로봇은 아주 복잡한 도로에서도 뛰어난 주행 능력을 보이며 한국의 기술력을 뽐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의 의료 로봇 분야였는데요. 과거에는 의료 로봇 기술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를 떠올렸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죠. 특히 한국의 정밀하고 혁신적인 기술력 덕분에 의료 로봇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성과 중에 하나는 바로 다빈치 로봇의 등장인데요. 이 로봇은 기존의 외과 수술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았답니다. 사실 다빈치 로봇은 미국 회사가 처음 개발한 기술이지만 한국의 외과 의사들이 이 로봇을 능숙하게 다루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죠. 한국의 의료진들은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미세수술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한국 병원들은 이제 다빈치 로봇을 활용한 수술을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어 여러 나라의 환자들이 한국으로 의료 여행을 오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국 자체에서 개발된 의료 로봇도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메디트라는 한국 회사가 만든 치과용 스캐너 로봇은 환자의 치아를 3D로 정밀하게 스캔하여 복잡한 치과 진료를 더 쉽고 빠르게 도와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한국의 로봇 회사인 큐렉소는 정형외과 수술에 특화된 로봇을 개발했는데요. 이 로봇은 AI를 기반으로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수술 경로를 제시해준다고 합니다. 덕분에 의료진들은 더 정밀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고 환자의 회복 기간도 크게 줄어들었죠. 또한 뇌졸중 환자나 신경질환 환자를 돕기 위해 개발된 재활용 로봇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로봇들은 환자들이 손과 발을 움직이며 스스로 재활을 돕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답니다. 이러한 한국의 재활 로봇들은 이미 아시아 여러 나라로 수출되며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환자들이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의 의료 로봇 산업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한 한국 병원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였는데요. 그곳의 외과 의사가 로봇을 이용하여 복잡한 뇌수술을 진행하던 중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통 그럴 때는 의료진이 즉각 개입을 해야 하지만 의료 로봇이 스스로 빠르게 상황을 분석하여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해냈다고 하였는데요. 이 일로 인해 그 병원은 로봇 수술의 신뢰도를 더욱 확립하게 되었고 그 소식이 해외에까지 알려지면서 의료 로봇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였죠.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취재 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는 한국의 AI 연구소에서 개발한 감정인식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AI는 사람의 표정과 음성만으로도 그 사람의 감정을 분석해 어떤 상태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감정인식 AI가 고객센터에 도입된다면 고객이 상담을 요청했을 때 이미 그 사람의 불안이나 화, 그리고 기쁨 등을 미리 분석하여 상담사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었죠. 최근 실제로 한국의 한 은행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상담사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고객 만족도도 크게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AI가 사람의 감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였습니다. 물론 그러한 기술이 얼마나 발전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감정인식 AI 분야에서까지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감정인식 AI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실용화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감정인식 AI가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게 된다면 사람이 일일이 대면할 필요 없이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병원에서도 환자가 설명하기 어려운 증상을 AI가 미리 감지하여 의료진에게 알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로봇과 AI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취재 중에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미국 회사들이 주도하던 로봇공학 시장에서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힘쓰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여러 회사들이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융합 기술을 연구하면서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수준의 로봇이 아니라 사람과 대화하고 감정 상태를 파악해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아직 시범 단계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로봇이 상용화된다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상상만으로도 흥미롭죠. 게다가 한국에서 개발된 AI 기술은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는데요. 한국의 게임 회사들이 AI를 이용하여 게임 속 캐릭터를 더 인간처럼 움직이도록 개발 중이었죠. 실제로 한 게임 회사에서는 인공지능이 플레이어의 실력을 분석하여 게임의 난이도를 스스로 조정해주는 시스템을 선보였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가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미래에는 우리가 게임 속에서 만나는 캐릭터들이 진짜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의 발전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던 것은 이러한 모든 기술들이 단순히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산업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현장에 도입해서 사용해보며 실용성을 검증하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의 과학기술은 항상 실용적이고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과는 다른 발전의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고 느껴졌죠. 그래서 요즘 제가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현대차 그룹의 로봇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새롭게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 올뉴 아틀라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로봇은 최근 공개된 작업 영상 덕분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와 비교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 덕분에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력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최근 아틀라스의 작업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답니다. 영상 속에서 아틀라스는 사람의 개입 없이 부품을 옮기고 각 수납함에 정확히 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과 다르게 이번 아틀라스는 작업 중 실수가 발생하면 스스로 동작을 고쳐서 다시 시도하는 장면도 나왔답니다. 그러한 자율적 판단과 동작 교정 능력은 로봇의 진정한 자율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감탄을 했죠. 반면에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얼마 전 대규모 행사에서 화려하게 공개되었지만 일부 원격 조종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행사에서는 옵티머스가 사람처럼 걷고 음료를 제공하며 춤까지 추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사람에 의한 원격 조정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옵티머스의 자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게 되었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 완전하게 자율적으로 작동하며 실수하는 로봇이라는 사실마저 드러냈는데요. 처음에는 그 영상 속의 실수 장면이 의아했지만 이 또한 로봇이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실수를 하더라도 스스로 고쳐나가는 로봇이야말로 진정한 자율 로봇이다라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죠.
한국의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이후 로봇 기술력에 대한 현대차의 행보는 더욱 돋보이고 있는데요. 아틀라스의 모든 동작과 판단은 자체적인 인지와 제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머신러닝 비전 모델을 활용하여 작업 환경을 인식하죠. 그리고 부품의 위치와 종류를 파악해 정확히 물건을 들고 이동시키는 능력은 현대차의 자동차 제조 공정에도 실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틀라스가 현대차의 차세대 공장에서 시험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죠. 이는 아틀라스가 단순히 시연용 로봇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단순히 로봇 산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가 차세대 제조 시스템을 통해 한층 더 혁신적인 자동차 생산 공정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아틀라스는 그 자체로서 현대차가 지향하는 미래형 공장의 모델이기도 한 셈인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아틀라스의 영상이 공개된 후 한국과 미국에서 보여준 반응의 차이였는데요. 한국에서는 현대차의 기술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아틀라스가 향후 자동차 공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테슬라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간의 경쟁 구도로 보는 경향이 더 강했는데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아틀라스의 완전 자율성 덕분에 이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한층 더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제가 취재를 하던 중 어떤 카페에서 아틀라스가 진짜 영화에서 보던 로봇 같다며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들은 아틀라스가 단순한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사람처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미래형 로봇이라며 기대감을 표현했죠. 사실 이번에 공개된 올뉴 아틀라스는 많은 외신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중과학 잡지인 파퓰러 사이언스는 올뉴 아틀라스의 등장에 대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극찬을 했습니다. 이 잡지는 특히 아틀라스가 보여준 자율성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사람의 도움 없이 작업을 수행하고 실수를 스스로 수정하는 모습에서 로봇이 진정 인간의 일상에 스며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평을 하였죠. 그리고 테크 전문지 IEEE 스펙트럼은 2주의 가장 놀라운 영상이라며 아틀라스의 작업 영상을 꼽았는데요. IEEE 스펙트럼은 과학기술 전반에 걸친 권위 있는 매체로 이곳에서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죠. 이 매체는 특히 아틀라스가 부품을 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매끄러운 동작과 실수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세를 고쳐잡는 모습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요. 그들은 아틀라스를 전자식 로봇의 가능성을 최대한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하며 아틀라스가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의 미래를 이끌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테크 매체인 테크레이더 역시 아틀라스의 자율성에 주목했는데요. 그들은 최근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원격 조작 논란을 겪었던 상황과 비교하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명백히 자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죠. 영상 속의 아틀라스가 사람의 지시나 원격 조작 없이 작업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로봇이 진정한 의미의 자율 휴머노이드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하였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뉴욕 포스트는 아틀라스가 작업 현장에서 사람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로봇과 인간이 공존할 미래를 예상하게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로봇이 단순히 정해진 프로그램을 반복하는 기계가 아닌 상황에 맞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준인간형의 존재로 보였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모든 평가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현대차 그룹이 얼마나 진보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아틀라스는 그 기술력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랍니다. 아틀라스가 활용하는 머신러닝 비전 모델 덕분에 부품의 위치와 종류를 인식하고 정확히 집어넣는 동작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로봇은 이미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달성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앞으로도 아틀라스의 인지 능력과 판단력을 계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보다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진출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한국은 아틀라스를 통해 전 세계의 자율 로봇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앞으로도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차는 아틀라스와 같은 로봇을 활용하여 차세대 스마트 공장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로봇 시스템이 확산된다면 산업 전반에서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안전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한국의 로봇 산업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더욱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지속해 간다면 그 영향력은 단순히 산업 분야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올 뉴 아틀라스의 등장은 앞으로 다가올 로봇 산업의 발전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한국은 이제 단순히 제조 기술이 뛰어난 나라를 넘어서 자율 로봇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미국의 과학 잡지사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셜리 씨의 스토리를 들어보았는데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한국의 기술력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과학기술에 대해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한국에 대한 이야기 계속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스토리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응원의 댓글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개하시고 싶은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